회피형 사람들에 대해 마침내 당신이 발견했을 때 그들의 감정적 갑옷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단 하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회피형 사람들이 당신이 결코 알아채지 못하기를 필사적으로 바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대화 방식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심지어 관계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패턴, 즉 차가워졌다가 뜨거워지는 주기, 혼란스러운 신호, 감정적인 벽에 집중하며 회피형 행동을 이해하려고 수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단지 증상일 뿐이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사실 모두가 그들을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사람으로 볼 때 현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진짜 비밀은 그 모든 것들 아래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숨겨져 있어서 대부분의 회피형 사람들조차 자신들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보게 될 때, 진짜로 그 내면을 보게 될 때, 그들의 모든 감정적 방어 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그들이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아니며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상처받기 쉽고 연약합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진짜로 숨기고 있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들이 완벽하게 만들어낸 환상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평생을 물속에서 숨 참는 법을 배우며 살아온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일에 너무 능숙해진 나머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는 진짜로 공기가 필요 없다고 믿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피형 사람들이 감정적인 욕구에 대해 해온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단순히 독립적인 것을 넘어 인간의 감정적 욕구라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계에 완전히 면역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가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납득시켰습니다. 언뜻 보기에 당신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독립적인 사람을 보게 됩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감정적인 유대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독립심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게 쌓아 올린 요새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무언가가 그들에게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일관성 없는 돌봄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어린아이로서 감당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감정 때문이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그저 예민함을 다룰 줄 모르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태어났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응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고 더 강하며 더 진화했고 덜 의존적이라는 내면의 신화를 만들어내며 살아남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신화는 그들의 정체성이자 초능력이며 진실한 인간의 욕구에서 오는 취약함을 결코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당신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 표현을 감시하고 상대방을 얼마나 신경 쓰는지 신중하게 조절하며 상황이 너무 진지해지는 순간 언제든 물러설 준비를 하는 것은 아주 지치는 일입니다. 그들은 감정에 훈련된 운동선수가 되어 실제로는 느끼지도 않는 강인함을 끊임없이 연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는 너무나도 설득력이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그것을 완전히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무적 상태를 믿어주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안정감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모습은 단순한 취향이나 성격 특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존 기제입니다. 그리고 모든 생존 기제가 그렇듯 그것은 보호하도록 설계된 위협이 너무 가까이 다가오지 않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보호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이 당신이 알아챌까봐 그토록 두려워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기 그들이 당신이 결코 보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적인 거리두기에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당신의 직감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만한 일에도 정말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당신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회피형 사람들은 다른 거의 모든 사람들보다 모든 것을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느낍니다. 그들이 감정을 나누려 하지 않는 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이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그것을 완전히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전체 성격이 재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벽, 그들이 완성한 모든 방어막,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위해 배운 모든 방법들은 그들 자신의 감정 세계가 가진 강렬함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에 대해 정교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지는 않습니다. 진짜로 위협적이지 않은 것을 피하느라 평생을 보내지도 않죠.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진심으로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는 한 감정적 거리두기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회피형 사람의 가장 큰 두려움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방어막이 뚫리고 나면 자신이 너무 과하고 너무 강렬하며 너무 압도적이고 너무 의존적인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조금씩만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철저히 계산된 양만큼만 신경 쓰며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사람을 필요로 하되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깊이 빠지지는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갈망, 애착, 유대감에 대한 깊은 갈증 등 그 모든 감정은 그곳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것들을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들을 다루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능숙해졌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열정적이면서도 거리를 두고 신경 쓰면서도 차갑고 곁에 있지만 다가갈 수 없는 아주 모순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장난을 치거나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두 가지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는 것 말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진정으로 이해할 때 그들의 행동을 보는 시각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벽은 그들이 신경 쓰지 않아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벽은 그들이 너무 많이 신경 써서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회피형 사람이 당신이 자신의 비밀을 풀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합니다. 서서히도 아니고 미묘하게도 아닙니다. 아주 극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그들 주변의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모두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패닉은 즉각적으로 찾아오며 당신은 그들의 절망감을 거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먼저 부정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틀렸고 당신이 상황을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으며 당신이 투사하고 있거나 너무 감정적이라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엄밀히 말해 조종이 아니라 필사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이 본 것을 사실은 보지 못한 것이라고 설득할 수 있다면 그들은 다시 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이해를 확고히 유지한다면 더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과도하게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더 거리를 두고 더 쌀쌀맞게 굴며 당신의 통찰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지나치게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얼마나 필요로 하지 않는지, 혼자서도 얼마나 완벽하게 잘 지내는지, 감정적 유대감에 얼마나 영향을 받지 않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입니다. 이런 과도한 행동은 가장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감정적으로 거리가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 멀어 보이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너무 애쓰는 단계에서 당신은 그 균열을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평소 자연스럽던 차가움은 억지가 됩니다. 그들의 타고난 독립심은 연기가 됩니다. 그들의 감정적 거리두기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의도적인 행동이 됩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이 시기에 완전히 자취를 감출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 곁에 있는 것이 너무 벌거벗겨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 내면의 강렬한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고 그들은 자신이 마주한 모습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행동, 동기, 감정 패턴을 하나하나 해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초점을 다시 당신에게로 돌림으로써 통제력을 되찾으려는 그들의 시도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시험받는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들통난 불편함을 억지로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장 상처받기 쉬운 반응은 그들이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작은 고백들, 필요성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아주 작은 인정들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강렬함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결국 거절이나 비난으로 이어질지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경험상 진짜 모습을 모두 보여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실이 들통나는 것이 그들에게 그토록 치명적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회피형 사람의 안정감이 실제로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단점과 욕구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것에서 안정감을 찾는 반면 회피형 사람들은 그 반대의 토대 위에 자신들의 온 세상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의 안정감은 단점과 욕구를 절대 드러내지 않는 데서 옵니다. 애초에 그들의 모든 감정적 구조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얼마나 볼 수 있는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덜 신경 쓰고 가장 덜 필요로 하며 가장 덜 느끼는 사람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평생을 조직해 왔습니다. 당신이 이 세심하게 유지된 환상을 꿰뚫어 볼 때 당신은 단지 그들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 전체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바탕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똑똑함이 실제로는 그의 결정적인 특징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는 강하다는 것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형성한 사람에게 그 강인함이 사실은 잘 포장된 연약함일 뿐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지 부조화는 감당하기 벅찹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자신과 실제 자신의 모습 사이의 간극을 억지로 직면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고 더 독립적이며 덜 의존적이고 감정적인 얽힘없이 삶을 더 잘 살아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스스로를 특별하고 우월하며 안전하다고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의 이해는 그 모든 것을 위협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며 그들의 독립심이 진정한 성격 특성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들어진 생존 기제일 수 있고 그들의 감정적 거리두기가 강인함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신의 통찰력을 그저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 동안 스스로에게서 숨겨왔던 어떤 것에 너무 깊은 곳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강렬함에 대한 진실은 그저 당황스럽거나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굳게 믿어왔던 감정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면 대체 그들은 무엇일까요? 그저 사람들일 뿐입니다. 복잡하고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상처받기 쉬우면서 아닌 척하는데 아주 능숙해진 사람들 말입니다. 모든 안정감을 인간의 감정적 혼란 위에 군림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깨달음은 무척이나 파괴적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정곡을 찔렀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피형 사람이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갑옷을 꿰뚫어 보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의 반응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전략이 아니라 자동적인 방어 반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에게 연락하는 방식에서 작은 변화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답장이 빠르거나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당신의 감정에 대해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반응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당신이 발견한 것으로 인해 자신을 판단하고 있는지 필사적으로 가늠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들이 평소보다 당신의 반응을 더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판단하거나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 있다는 작은 신호에도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시선, 대화 중에 짧은 침묵, 목소리 톤의 변화 등 평소 같으면 눈치채지 못하거나
무시했을 것들이 갑자기 엄청난 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어떤 회피형 사람들은 이 시기에 뜻밖에도 너그러워집니다. 감정적으로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너그러워집니다. 도움을 제안하고 선물을 사주고 호의를 베푸는 시기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취약해지지 않으면서 관계의 가치를 창출하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감정을 얼마나 볼 수 있는지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고마워하는지는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서 아주 인색해집니다. 감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전에 하던 사소한 일들을 멈춥니다. 더 이상 전처럼 시간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경험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그만둡니다. 이것은 당신의 통찰이 암시하는 것만큼 자신이 상대방을 곁에 두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장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신호는 그들이 전반적인 감정에 대해 말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했던 사람이 감정을 대대적으로 지식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정 패턴을 분석하거나 애착 이론을 토론하거나 심리학적 개념을 설명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 위에 있다는 통제감을 유지하면서도 감정적인 주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 자신의 감정 표현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그들은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아예 반응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감정을 적절히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기 때문이고,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감정이 그들 내면에 불러일으킨 강렬함에 완전히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반응 모두 같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당신의 감정 표현이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그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회피형 사람들에 대한 이 진실, 즉 그들의 거리두기가 실제로는 조절된 강렬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강력하고도 위험한 무언가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이 그들을 이해하는데 우위를 점하게 해준다고 느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네, 그것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이 깊은 이해와 함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이것은 무기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취약함으로 그들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사랑스럽기보다는 잔인하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그들을 발가벗기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당신이 그들의 진실을 보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억지로 인정하라고 강요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벽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했다고 해서 당신이 억지로 그 벽을 무너뜨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회피형 사람들이 서서히 방어막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진정한 감정적 안정감은 자신들의 강렬함이 압도적인 보상이나 부담이 아니라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따뜻한 모습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믿음에서 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감정적 깊이를 보았다고 해서 그들에게 항상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깊은 능력을 이해했다고 해서 매 순간 모든 것을 완벽하게 느끼고 표현하도록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회피형 사람을 사랑하는 것의 역설은 당신이 그들에게 그 강렬한 감정 상태에 계속 머무르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굳게 믿을 때만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당신에게 그 감정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진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전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룬다면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정적으로 마음을 여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부주의하게 다룬다면 그들은 아마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은 누군가 감당하기엔 너무 벅차다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깊이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중요한 결정의 순간으로 이끕니다. 회피형 사람에 대한 이 진실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과의 모든 관계에서 중대한 선택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자신들의 강렬함을 보았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내면의 경고음을 당신은 거의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방금 꿰뚫어 본 그 벽을 다시 세우려는 그들의 필사적인 필요를 느낄 수 있고 이 지식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바탕으로 그들이 감정적으로 무엇을 언제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키우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이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이것을 바탕으로 강렬하지만 조심스럽게 통제되고 깊지만 방어적인 그들의 사랑 방식이 당신이 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잘 맞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선택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이든 회피형 사람을 사랑할 때 당신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완전히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너무 많이 느끼기 때문에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척하는데 완벽한 전문가가 되어야만 했던 사람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회피형 사람이 당신이 자신의 감정적 방어를 꿰뚫어 봤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너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내용이 회피형 행동 뒤에 숨겨진 강렬한 감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애착 패턴의 심리에 대한 더 많은 통찰을 위해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